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질, 물. 환경 변화에 따라 물은 액체, 고체, 기체 등 다양한 상태로 변한다. 극지방에선 얼음이 되고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선 수증기로 변하고 산골짜기에선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안개로 변신하기도 한다. 좌우 산맥에 설이 덮인 나무들, 높이가 10m에 달하는 이 얼음 괴물들은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여긴 뉴질랜드에 있는 세계 최대의 간헐천이다. 땅속에서 일어나는 지구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수증기가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안개가 강을 따라 흐르는 모습이 마치 백색의 용처럼 보인다. 히지카와 폭풍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오직 일본의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지금부터 물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느껴보자. 자오산맥은 일본 혼슈섬 동북부의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겨울이 되면 산비탈에 있는 나무들은 흰옷을 차려입는다. 서리가 덮인 이 나무들은 수빈, 일본어론 주효라고 한다. 키가 큰 나무 중엔 높이가 10m가 넘는 것도 있다. 자오산맥엔 이런 나무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까지 수천 그루가 서 있다. 특이한 형상 때문에 이 나무들은 얼음 괴물이라고도 불린다. 이 얼음 괴물을 보기 위해 해마다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자오산맥을 찾는다. 하지만 설이 덮인 이 나무들은 산속 깊숙이 자리 잡은 덕분에 19세기 후반까지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런 광경은 오로지 자오산맥과 일본의 몇몇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자연의 예술품인 것이다. 가까이서 보면 표면이 아주 독특한 형태로 돼 있는 걸 알 수 있다. 주효는 단순히 눈이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11월) 얼음 괴물이 만들어지기 전 숲의 모습이다. 자오산맥은 아오모리 전나무 숲으로 덮여 있다. 나뭇가지엔 바늘처럼 생긴 작은 잎들이 촘촘히 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물의 상태가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나무 위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나무는 곧 눈 때문에 하얗게 변해간다. 주효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1월이 되면 얼음괴물은 완전히 다 자란 상태가 된다. 초록빛 숲도 설이 덮인 나무로 인해 눈부신 하얀색으로 변했다. 이제 전 지역이 거대하고 하얀 괴물들의 집합소가 됐다. 어딘지 모르게 신비하고 기이한 광경이다.
얼음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밝히기 위해 눈에 강한 전천후 카메라를 설치했다. 나뭇가지 형태가 완전히 파묻힐 때까지 이 나무를 관찰할 계획이다. 눈에 잘 띄는 나뭇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제 화면을 빨리 돌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눈의 무게로 인해 나뭇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과정이 보인다. 엿새 후 나뭇가지는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첫째 날과 비교해보면 변화가 뚜렷하다. 이렇게 얼음 괴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면에 특이한 형태가 나타났다. 나무 전체가 그 형태로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형태를 새우꼴이라고 부른다. 자세히 보면 새우꼬리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리프트 기둥 아래쪽에서도 새우꼬리를 발견할 수 있다. 새우꼬리를 만지자 쉽게 부서진다. 그렇다면 이 이상한 형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밤새도록 이 나무를 촬영해봤다. 눈은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나뭇잎 표면에서 하얀 물질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다. 분명히 눈은 아니었다. 하얀 물질은 점점 더 크게 자라더니 마침내 새우꼬리의 형태가 됐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이날 바람은 화면 오른쪽에서 불어왔다. 하얀 물질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자랐다. 하룻밤새 새우꼬리는 8cm나 자랐다. 눈이 아니라면 과연 이건 무엇일까? 눈과 얼음에 관해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가 자오산맥을 찾아왔다. 이 새우꼬리는 하룻밤새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자오산맥에서만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죠. 이렇게 흥미로운 건 참 오래간만에 보네요. 사토 아츠시는 강풍이 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기 위해 제작진과 합류했다. 이번엔 현미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슬라이드 위에 바늘처럼 생긴 아오모리 전나무 잎을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실험 장비 전체를 밖으로 옮겼다. 세계 최초로 얼음 괴물의 탄생을 현미경으로 촬영하려는 것이다. 얼음 결정체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크기가 50분의 1mm일 정도로 얼음 결정체는 아주 작았다. 화면 분석으로 물방울을 실은 바람이 화면 오른쪽에서 불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물방울들은 나뭇잎에 닿는 즉시 얼어붙었다. 좀 전에 본 새우꼬리는 바람에 실려와 순간적으로 얼음으로 변한 물방울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물방울 하나가 얼고 그 위에 다른 물방울이 닿아서 또 얼고 이렇게 해서 바람 부는 쪽으로 자라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주효는 지금과 같은 형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쌓여서
새우꼬리가 만들어지고 다시 수많은 새우꼬리가 모여서 얼음괴물, 즉 주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좌우산맥은 이 얼음괴물들의 차지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작은 물방울들은 그냥 평범한 물방울이 아니다. 저온 실험실로 자리를 옮겨 그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물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실험실의 현재 온도는 영하 5도다. 이 물은 엿새 전부터 가만히 한자리에서 고요한 상태로 이곳에 보관돼 왔습니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는 영하 3도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액체 상태로 아직 얼지 않았다. 실제로 물은 아주 서서히 차갑게 만들면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다. 이를 슈퍼쿨링, 즉 관행각이라 한다. 페트병 속의 물은 지금 관행각 상태에 있다. 하지만 물을 부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다. 관행각된 물은 충격을 받는 즉시 얼어버리는 것이다. 나무 위에 얼음 결정체를 형성시켜 얼음 괴물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 관행각된 물이다. 우리 주변에도 0도 이하의 물이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은 0도에서 얼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얼어서 안정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방울이 나무나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언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관행각된 물은 충격을 받는 즉시 얼어붙는다. 작은 물방울은 전나무 잎과 충돌해 얼음 조각이 되고 이 얼음 조각이 모여 결국 얼음 괴물을 만드는 것이다. 바람이 똑같은 방향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얼음 괴물들은 전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행각 상태의 물방울은 왜 이 방향에서만 날아오는 걸까? 그 비밀은 얼음 괴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멀리 아사히 산맥에 숨어 있다. 겨울이 되면 도호쿠 지방에는 늘 북서쪽에서 계절풍이 불어온다. 아사히 산맥과 자오 산맥은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위치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계절풍은 동해를 건너오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게 되는데 이 수증기는 서서히 차가워져서 관행각 상태의 물방울이 된다. 관행각된 물방울은 먼저 아사히 산맥과 만난다. 하지만 여기선 얼음 괴물이 되지 않는다. 물방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곧장 얼기보다는 눈이 되어 내리는 것이다. 눈이 내린 결과 계절풍 속엔 관행각된 물방울이 적당한 양만 남게 된다. 이 물방울들은 바람을 타고 좌우 산맥으로 이동해 설이 덮인 나무를 탄생시킨다. 하지만 단지 두 산맥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아사히 산맥이 약간 더 높았다면 얼음 괴물을 만들기엔 관행각된 물방울이 너무 적어졌을 것이다.
반면 더 낮았다면 물방울이 너무 많아서 좌우산맥에 폭설이 내려 나무들을 다 덮어버렸을 것이다. 얼음 괴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대략 1800m에 가까운 고도를 가진 두 개의 비슷한 산맥이 나란히 줄지어 서 있기 때문이다. 주효는 지형적 특성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완벽한 조건이 구비된 무대에서 물이 만들어낸 신비한 얼음 조각상이다. 물은 형태를 변화시켜 아름답고 기이한 광경을 연출한다. 이제 차가운 눈의 나라에서 타는 듯한 열기 속으로 이동해보자. 다음은 끓어오르는 물과 수증기가 탄생시킨 자연의 경이로움이다. 그 무대는 바로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로토루아라는 도시다. 이곳은 세계 최대 지열 활동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 지역은 지각 아래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온천수와 수증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고대부터 이 지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왔다. 마오리족에게 이곳의 온천은 생활의 일부나 마찬가지다. 이 지역엔 목욕탕이 전부 5개에 있다. Now this is our normal bath. We don't have shower, we don't have bath inside house. Over 100 degrees. Over 100 degrees. Oh yes. All boiling hot. Yeah. 뜨거운 온천수가 24시간 내내 쏟아진다. 원한다면 언제든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무제한으로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온천수는 신비한 광경을 연출해내기도 한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진흙 웅덩이도 그중 하나다. 뜨거운 온천수가 지하에서 진흙과 섞여 이런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호수는 프라이팬 호수로 불린다. 수온이 무려 섭씨 55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해서 들어갔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온천수에 다양한 물질이 녹아서 물 색깔이 특이하게 변하기도 한다. 지옥의 입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호수엔 규소가 녹아 있어서 물 색깔이 우윳빛을 띤 푸른색이다. 악마의 목욕탕이란 이 연못은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곳이다. 물속에 유황과 비소가 포함된 미네랄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놀랍고 신기한 볼거리가 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수증기와 열수를 내뿜는 간헐천은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 바로 호후투 간헐천이다.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연출해내는 장관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Starting to go now, you see. 세계 최대의 간헐천이라 하기엔 너무 평범하다. 그 모습이 기대에 못 미쳤는지 몇몇 관광객들이 자리를 뜬다. 바로 그때 요란한 굉음과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열수가 솟구쳐 나왔다. 용암 대신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화산처럼 느껴진다. (1분) 후 간헐천은 20m 높이까지 치솟았다. 자자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면을 빠르게 돌려봤다. 화면 오른쪽에 관광객들이 오가는 게 보인다. 이날의 열수 분출은 무려 3시간 10분이나 지속됐다. 전체 분출 시간은 그보다 더 길다. 뿜어져 나온 열수의 양은 대략 20만 리터. 한 차례 분출로 생긴 물의 양으론 세계 최대라 할 만하다. 간헐천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그런데 접근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포오트 공원 측은 지금까지 울타리 안쪽 구역의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브래들리 스코트 박사는 유명한 간헐천 전문가다. 저 뒤에 일부 장소는 아주 위험합니다. 열수 작용으로 인해 지면이 몹시 뜨겁고 부드러워서 붕괴 위험이 있죠.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울타리 안쪽 일부는 지면 온도가 무려 100도에 육박했다. 잘못 들어갔다간 큰일 날 게 뻔하다. 그런데 갑자기 스코트 박사가 울타리를 넘어갔다. 박사는 위험구역을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오랫동안 이곳을 연구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박사는 안전한 길이 어딘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데서 지면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이 위로 올라오기도 하니까 이 주변에선 조심해야 합니다. 스코트 박사와 동행한다는 조건 하에 울타리 안쪽 구역을 촬영해도 좋다는 특별 허가가 떨어졌다. 이 지점이 제작진이 서 있는 곳이다. 간헐천이 다시 분출하면 곧장 저쪽으로 걸어가서 대피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분출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저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천의 분출공을 촬영한 팀은 하나도 없었다. 분출공은 총 4개로 각각 직경이 20cm 정도다. 간헐천의 분출 뒤에 감춰진 비밀은 바로 이 구멍 속에 숨어 있다. 간헐천의 분출공 속으로 카메라를 내려보내도 좋다는 허가는 이미 받아놨다. 스코트 박사도 분출공 내부를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입구를 지난 후에도 분출공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밑으로 깊이 내려가기만 했다. 이런 형태는 간헐천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스코트 박사는 포우투 간헐천 지하에 지하수가 고여있는 공동이 있고 그 밑에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수는 100도에 다다를 때까지 지열에 의해 가열되지만 끓어오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분출공 내에 있는 물의 무게가 지하 공동 내부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몇몇 장소에선 물이 끓지 않은 상태로 온도가 120도까지 오르는 과열 상태가 된다.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쌓여간다. 그 후 어떤 계기로 분출공 내의 수위가 낮아지면 내부 압력도 갑자기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축적돼 있던 과열 상태의 물은 즉시 끓기 시작한다. 이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끓는 물이 대기 중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지하의 공동까지 이어지는 좁고 곧게 뻗은 분출공은 자연이 만들어낸 보기 드문 지리학적 형태다. 그 위에 풍부한 지하수와 지열이라는 우연의 일치가 더 보태져야 간헐천이 완성된다. 위대한 자연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간헐천이 생기죠. 포우투 간헐천이 이렇게 오랫동안 열수를 뿜어낼 수 있는 건 왜일까? 간헐천은 자연의 신비가 탄생시킨 경이로운 현상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한때 150개가 넘었던 간헐천은 현재 20개로 줄었다. 지열 발전을 위해 땅을 파고 온천수를 남용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고만 것이다. 간헐천을 아끼고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후손들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고 즐길 수 있죠. 이 특별한 광경을요. 포우투 간헐천은 오늘도 수증기의 위용을 당당하게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광경도 자연이 균형을 잃는다면 영영 사라질지 모른다. 물은 환경에 따라 상태를 바꾸면서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물은 수증기 상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안개를 발생시킨다. 숲속의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안개가 신비하기만 하다. 이 안개는 한데 모여 마치 한 마리의 용처럼 서서히 움직인다. 이런 장관이 펼쳐지는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밖에 없다. 이 현상은 일본의 시코쿠 섬에서 발견된다. 안개는 히지카와 강을 따라 내려와 세토나이카이, 즉 일본 내해로 흘러든다. 겨울철 아침이면 히지카와 폭풍이라 불리는 안개가 연출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川の水の上をね、湯気のような状態でもう黙々と。幻想的な風景ですよね。そら綺麗なわ。もう雲やがだーっと出てな。 히지카와 강은 에이메현 서쪽을 관통해 흐른다. 강 상류에 위치한 오주 분지는 거대한 안개가 발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안개는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계곡에서부터 강을 따라 흐르듯이 움직인다. 그 모습은 종종 백색의 용이 꿈틀대는 것에 비교되곤 한다. 히지카와 폭풍은 매년 겨울 단 몇 차례만 일어난다. 이 신비한 현상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들로 평균 나이는 80세다. 특수 촬영 기술을 갖춘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 항공 촬영 감독 야노 타테오다. 그는 하늘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히지카와 폭풍을 촬영할 계획이다. 안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수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눈앞에서 바로 구름이 됐다가 휙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던데요. 아주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라도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요. 12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오랜만에 온화하고 화창해졌다. 지역 사진작가인 야마오치 요시노리는 히지카와 폭풍의 핵심적인 비밀이 기압 배치에 있다고 말한다. 지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히지카와 폭풍은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안개 폭풍은 기압 배치상 온화한 날씨가 되어야만 발달한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남부 해안에 자리한 고기압 덕분에 다음날 온화한 겨울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이윽고 밤이 됐다. 여기는 히지카와 강 상류의 오즈분지. 지표는 낮 동안 흡수된 태양열로 온도가 높아진 상태지만 대기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안개가 형성되고 있었다. 야간 복사에 의해 지표 부근의 공기가 냉각되면서 안개가 발생하는 것이다. 새벽 2시가 지나자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면서 골짜기를 뒤덮었다. 새벽 무렵 일출로 붉게 물들기 전 안개는 골짜기를 가득 메워 엷은 안개바다를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습기가 바다에서 실려와 구름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 짙은 안개를 형성시켰다. 안개는 분지에 난 틈을 통해 히지카와 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백색의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 같다. 안개가 흐르는 곳에서부터 해안까지는 3km 정도. 항공 촬영 감독 야노 타테오가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 안개와 약간 떨어져 있는 이곳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 강 하구 쪽 상공으로 올라가니 용의 끝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바람이 강해졌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야노타테오는 지금 히지카와강 상류로 향하고 있다. 골짜기는 엷은 안개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다. 안개 위쪽으론 바람이 조금 잔잔하다. 야노타테오는 안개 속을 통과할 때만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제 그는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그는 서서히 고도를 낮췄다. 엷은 안개가 수면 위에서 올라오고 있다. 강물의 냉기가 바다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에서 바다 안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닷물의 온도가 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기 때문에 수면에서 안개 같은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폭풍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폭풍이 확실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일단 도착을 하고 보니 세상에 충격이었습니다. 야노타테오는 바다 위에서 특이한 기류를 만났다고 했다. 아주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마구 불더니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났죠. 이쪽 저쪽으로 절 밀어 올리더군요. 수직 상승 온난 기류라고 하던데 사방에 그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지카와 폭풍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바로 이 상승 기류다. 수직 상승 온난 기류가 아침 바다에서 발달할 때 상승해버린 공기를 대신해 육지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하구에 이르기까지 강 양쪽에 산이 줄지어 있는 히지카와 강의 지리적 특징은 히지카와 폭풍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바람에겐 이상적인 이동 통로가 된다. 오즈분지에서 시작돼 바람과 함께 흘러가는 안개의 흐름은 마침내 골짜기와 바다를 잇는 하나의 거대한 띠를 형성한다. 이게 바로 히지카와 폭풍이다. 적어도 이 순간은 그렇게 생각했다. 강 하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촬영에 열중하고 있는 사진작가 키무라 키코를 만나기 전까진 그랬다. 하지만 그는 흡족해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저 다리 밑을 지나 더 멀리까지 가야 우린 히지카와 폭풍이라고 합니다. 안개가 좀 더 멀리까지 내려와야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오늘은 진짜 히지카와 폭풍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두에게 진정한 히지카와 폭풍으로 인정받으려면 스케일이 더 커야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히지카와 폭풍이 발생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마치야마 기상대에서 근무했었던 나카타 타카카즈는 히지카와 폭풍에 무척 관심이 많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온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수온은 대략 섭씨 10도였다. 그는 다른 곳의 수온도 계속 측정했다. 수온이 히지카와 폭풍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 그래프는 하루 동안 일어난 히지카와 강 하구의 수온 변화를 보여준다. 하루에 2번씩 수온이 급격하게 변한 걸 알 수 있다. 최고 4도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변화는 사실 조수의 영향 때문이다. 히지카와 강은 유속이 느리다. 그래서 밀물때가 되면 엄청난 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밀려와 강물을 데운다. 만일 조수와 폭풍이 아침에 만난다면 강에서 어마어마한 안개가 형성돼 히지카와 폭풍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목욕할 때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욕조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차가운 겨울 공기와 섞이면 수증기가 더 많이 피어오르죠. 그와 비슷한 과정입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들어와 상류로 향하게 되면서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게 돼 엄청난 안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 달이 흘러 히지카와 폭풍이 발생하기 이상적인 날씨가 돌아왔다. 만조 시간은 아침이었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화창했다. 드디어 모든 기상 조건이 일치하는 완벽한 날이 찾아온 것이다. 여기가 히지카와 폭풍이 시작되는 오즈 분지다. 별빛 아래에서 안개는 새벽을 기다리지도 않고 골짜기를 채우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골짜기는 안개로 가득 찼다. 안개는 주저없이 강 하구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강 하구의 모습이다. 화면 하단의 오른쪽 부분을 자세히 보면 모래톱과 강둑이 물속에 잠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수가 바다에서 강으로 따뜻한 물을 실어오고 있다는 증거다. 조수가 밀려든 강 수면에선 엷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마치 강 전체가 온천이라도 된 것 같은 광경이다. 강한 바람이 다리 위로 안개를 날려보내고 있다. 나카타 타카카즈가 확인하러 왔다. 드디어 보게 되네요. 네, 그렇네요. 굉장해요.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히지카와 폭풍입니다. 그래요. 강에서 발생한 안개는 상류로 향했고 분지에서 발생한 안개와 합류해 같이 흐르고 있다. 한 마리의 거대한 백색용이 분지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골짜기를 따라 꿈틀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히지카와 폭풍이다. 바다에 도착한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산산이 흩어진다. 붉은색 철경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